사실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일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해환급금을 위임장을 이제 위조해가지고 수령해버린 거. 두 번째는 남편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싹 찾아버린 거.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됩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 찾은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자기가 관리하던 통장이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죽은 경우와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명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죄명이 많은 사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년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지인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종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마음도 잘 통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늦가기에 만난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비집도 개업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도 종철 씨의 자녀들은 우리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혼인신고는 못하지만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우리에게 느닷없이 위기가 들이닥쳐 왔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저기요! 여보! 일어나!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여기 우리가 있을 테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시라고요. 네, 아버지 좀 어떠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니 아버지. 여보, 응. 혹시 모르니까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있잖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놔. 왜? 아이, 그렇게. 왜? 어디 가? 어디가, 내가 당신 옆에 있지. 남편이 쓰러져서 가게 운영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종철 씨 이렇게 죽고 되면 자식들이 다 뺏어갈 텐데요. 어떡하지? 일단 통장에 있는 돈부터 옮겨야겠다. 이 종철님의 보험 위임장이고요.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면. 네, 여보세요? 현영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여기 송파경찰서인데 그 고소장이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고소인 종철님의 자제분들 아시죠? 그 네. 조사 일정 잡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남편의 보험을 모두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자식들은 남편의 재산을 조회한 뒤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잖아요. 혼인신고만 안 돼 있었지 두 분은 결혼식도 하셨고 많은 사람 초대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조촐하게 지인만 그렇게 완전히 부부 관계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죠. 다만 법률적으로 신고만 안 한 거죠. 그거를 우리 법에서는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법률 문헌에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사실혼 관계라고 봐서 법률원에 아주 준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혼이 됐을 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 관계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어떻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람을 폈다거나 이러면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해소 청구도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이 이게 깨질 경우에 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죽은 경우와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어디까지 보호해주냐? 그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호해주겠다는 게 우리 법과 판결의 취지.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우자는 자녀들에 비추어서 상속권의 1.5배를 가산을 받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생겨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없죠. 아예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하나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법률혼이었다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뭐 좋으신 말씀들 맞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한 20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 가정주부인 경우에 본인이 특별한 이제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은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기간 정도 가면 30-40%.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증여받은 특유재산. 그러니까 특유재산이라는 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혼인관계를 하면서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고 본인의 특출난 능력으로 뭘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제3자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또는 상속받은 이런 재산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특유재산이 유지되게 만들거나 가액이 상승되게 만드는 공이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가정주부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구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지나고 상대방 배우자가 밖에서 활동도 하고 이 재산이 유지되기까지는 안에서 내부 살림을 챙긴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부 20-30% 이렇게 주장해서 또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였지만 오늘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면 죄명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죄명이 많은 사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일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해환급금을 위임장을 이제 위조해가지고 수령해버린 거. 두 번째는 남편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싹 찾아버린 거. 첫 번째 위임장 위조해서 보험금 수령한 거, 해환급금 이제 받은 거. 이거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사문서를 위임장을 위조한 거에 대해서 위임장 사문서죠.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 위조와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동행사죄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됩니다. 남편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 찾은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자기가 관리하던 통장이었어요. 이게 과연 소유가 될지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사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버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그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어려운 명칭의 제명이 있는데 그런 등기부나 이런 것들을 공정증서 원본이라고 합니다. 부실기재하고 또 이제 행사했다고 해서 동행사죄라고도 하고요. 여러 제명이 있을 때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이런 경우는 빨리 협의를 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죠. 어쨌든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상속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재산을 본인이 위임장도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서 전체 금액대가 한 1-2천만 원 정도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령한 부분 이거는 이쪽과 상속인들과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횡령죄.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사업자 명의도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의뢰인 피의자 이분이 이제 본인 사업자 명의를 내서 식당을 주로 이분이 열심히 이뤘어요. 이 남편분도 물론 같이 와서 돕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이게 돌아가시면 신호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임대료 주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재료값 들어가고 이거 다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또 주로 이제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남편의 명의 계좌로 이렇게 다 옮겨놓고 본인이 이걸 다 관리를 했었어요. 통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출처가 이 다 기본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한 것이고 이 업을 주로 우리 의뢰인이 했다는 것, 이 피의자가 했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명해서
남편의 명의로만 돼 있는 통장이지 이 돈의 실질적인 소유는 우리한테 있고 관리처분권도 이미 남편이 다 맡겨서 본인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했다고 하는 부분이 소명이 돼서 횡령죄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부분은 처음에 이제 합의 시도를 일부 했으나 안 돼서 형사 조정 절차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형사 조정에서 상대방한테 그 보험해약 환급금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한 거 이것도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해주고 완전히 돌려주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을 했습니다. 형사조정 성립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3화에서 나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거의 기소유예 나옵니다. 그래서 횡령죄 무혐의 처분 받았고, 나머지 사기, 사무소 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업무 부실기재 동행사 전부 다 기소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오늘 사건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네. 이상 구해주연변이었습니다.